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YTN 10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민간 부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YTN은 기업인들이나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YTN이 조금 더 이런 시청자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정부에서 기존에 발표된 자료들을 좀 더 찾아서 알려주거나, 그 정부 일자리 담당 관련자의 인터뷰로서 이러한 그 지원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뉴스를 볼 때 우리 기업인들은 다른 사건 사고 소식보다는 그 기업 관련 내용이나 경제 관련 뉴스에 사실 더 관심이 많고요. 시청도 그쪽을 많이 시청하는 편입니다. 그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그 고용 창출과 질 좋은 일자리 개선을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 급여 지원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것도 어떤 그 언론에서 책임감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그 YTN 하나의 프로와 연계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현재 YTN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원포인트 상식 있죠. 저는 그 원포인트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포인트 상식에서 이것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원포인트 상식 프로와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수 조영남 씨 대작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조영남 측 다퉈볼 여지 남아 항소할 예정이라는 자막도 있었고요. 미술계 대체로 수긍, 무조건 법정행 유감 등이 여러 번 이제 자막 내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다퉈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좀 적절한 단어인지 좀 의문이었고요. 무조건 법정행 유감이라는 자막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이 돼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하단 자막으로 9월 자동차 수출, 내수 수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고 해외 공장 판매 부진이라는 자막이 여러 번 노출이 되었는데, 자동차 수출이 9월에 내수와 수출은 좀 호조였는데 해외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 판매가 부진한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서는 이제 단독 보도 코너가 있는데요. 단독 보도 코너에서 우리은행 국정원 간부의 자녀, 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취업 특혜 사건을 보도하는 중에 자막에 나온 것 중에 우리은행 국정원 간부 취업 특혜 논란이라는 자막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국정원 간부의 자녀가 아니라 국정원 간부가 특혜를 받아서 우리은행에 취업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나친 생략 때문에 자막 내용을 알기 어려운 예가 강원랜드 비리를 고발한 뉴스, 법인카드는 빙산의 일각, 내부 접대 더 심각, 또 살인미수 정신질환자가 79일 만에 검거됐다는 사건의 자막 중에는 오리무중, 살인미수, 정신질환자, 인천서 검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글자 수를 늘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자막 내용을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 있었고요. 오프닝 클로징이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도 잘 하시는데 자꾸 못하는 거 찾으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보면서 그 오프닝이라든지 이제 기자 스탠드업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 보면은 앞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에 클로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뉴스 같은 데 보면 촌철 살인과 같은
뭐라 그러나 아주 훌륭한 화두를 던지는 클로징을 던져서 아, 참 저 친구가 고민을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시는 기자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의 리포팅, 클로징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 조금 부실한 리포팅을 해도 현장에 저 어려운 현장과 위험한 현장에 갔다는 자체로 시청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전혀 시간에 압박을 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정도의 클로징은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그 뭐 기자들의 얼굴이 나오는 그 영상은 사실 그 회사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0분이 주는 그 중요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진수가 거기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쓸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단 사퇴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파행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필요적 국선 사건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도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면 재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한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실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그 보도 내용인데 하단의 키워드 제목을 보면 유엔에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미 제출된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따라서 제출 예정이라고 그 예정이라는 문구를 표현했으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에 관해서는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점이 일반인 입장에서도 참 이해하기 쉬웠다고 보았습니다. 대작 작가가 단순히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했고 조 씨와 떨어진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했고 또 조영남 씨가 그동안 언론에 그림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시켜서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리는 것처럼 구매자들로 하여금 그 대작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유죄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미술계 입장을 보도하면서 조영남의 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을 하지만 무조건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하려는 것보다 시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도를 하셨는데 이때 그 뭐 미술협회라든지 그런 단체 관련자의 간단한 인터뷰를 좀 더해서 그 인터뷰 내용으로 그런 입장을 보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간부 백모 씨 딸이 그 특혜 채용 의혹 이런 이제 제목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은행에 졸업 예정자 지위로 합격을 했는데 졸업을 하지 못해서 합격이 취소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적격 사유로 합격이 취소됐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마치 좀 왜냐하면 졸업 예정자인데 졸업을 하지 못해서 취소된 것이 꼭 부적격 사유라는 좀 약간의 어떤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으로 간 것이 정당한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합격생 부친과 은행의 남모그룹장이 학교 동기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가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개입 가능성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룹장과 학교 동기이고 이래서 어떤 축축성 보도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 시청자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정보 방송도 이제는 좀 정보 채널 혹은 이제 정보 그 뉴스 방송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어떤 굳은 얼굴 그리고 경직된 자세로 방송을 진행한다기보다 아침을 여는데 가뜩이나 사람들 이제 출근하기 전에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고 이제 그런 시간대인데 좀 환한 얼굴로 또 그 편안한 자세 그런 그 얼굴로 정보를 전달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 평소에 다른 방송도 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두 진행자 얼굴 모습을 봤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 경직된 얼굴을 보면서 더 이렇게 좀 무겁게 만드는 그래서 좀 밝은 얼굴로 대해주면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혹시 제가 이제 착각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그 방송 내용에서 그 중국 공산당 당대회 소식은 아마 전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봤는데 맞죠? 아마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혹시 빠뜨렸다면은 그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없었던 것으로 해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19일 방송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전날 중국에서 이제 그래서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큰 공산당 당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19일 모든 일간지도 일면 톱 소식으로 중국 당 대회 소식을 큰 사진과 함께 전하는 그게 이제 19일 아침 방송인 기사인데 이 방송에서 왜 그 소식이 추가되지 않았을지 그런 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원 간부의 권력형 채용 비리인지 아니면 단순 대학 동창 간의 친분에 의한 개인적 비리인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는 취재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 동창 간의 단순 친분에 의한 그 채용 비리라면 국정원 간부 딸이라는 표현은 소위 요즘 국정원 적폐청산이라는 분위기에 단순히 편승한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비리에 대해 바로잡는 것은 마땅하지만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특혜 채용 직원이 16명이라 하는데 추가 취재를 통해 그 유형과 사례도 같이 보도하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덧붙여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졸업을 못해 자격요건 미비로 합격이 취소되었다가 이듬해에 재수하여 졸업 예정자 자격으로 채용이 된 것이 특혜라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은행에 재수하여 지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오해를 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원랜드 비리 백태 보도에서는 내부 접대가 주요 권력기관 관계자 접대에 사용되었다 하던데 권력을 이용한 향응 수혜자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또 누군지에 대한 보도가 추가적으로 좀 따랐으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종 사기, 영수증, 밑장 빼기, 눈속임 뭐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 있는데 과연 보도 내용을 보면서 이 타이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보도 내용 자체는 처음에 이제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한 그 손님이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카드와 영수증을 같이 주인한테 줬는데 미처 그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식당 주인이 컴플레인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쩌면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만약에 이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보도 내용은 식당 주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굉장히 편향적인 보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한번 지적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틀 자체가 신종 사기, 밑장 빼기, 눈속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와 같은 기법으로 결제를 하면 사실상 식당 주인을 속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틀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사기 기법인데 이 사기 기법을 YTN이 뉴스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기 기법 자체를 YTN이 전하는 것이 되거나 또는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와 2부 각각 한 차례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리포트가 나갑니다. 다소 내용이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매일 이렇게 한두 꼭지씩 특종 기사를 만든다는 것은 기자들이 열심히 뛴 그런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 색깔이 섬뜩할 정도로 붉은색으로 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방송사들이 붉은색 자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붉은색은 이념을 떠나서 인간을 서서히 잔인하고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뉴스만 봐도 아침 뉴스 로고하고 하단의 주요 뉴스, 우상단의 생중계 표시, 좌상단의 뉴스 브리핑, 전국 아침 날씨의 빨간색 동그라미 띠, 그리고 기사 속에 큼직한 붉은색 자막 등등 정말 붉은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눈에는 금방 선명하게 들어올지 몰라도 커가는 어린 세대는 물론이고 성인들의 정신과 정서에도 일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사용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 사기 카드 결제는 결제가 안 된 상태에서 손님이 결제기 아래에 있던 다른 고객의 영수증을 빼내 주인에게 주고 결제된 듯이 카드를 갖고 사라지는 그런 수법인데 아주 순간적인 눈속임입니다. 화면을 보면은 카드 결제기를 놓아둔 위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만약 결제기만 손님이 만질 수 없도록 주인 앞쪽으로 설치해서도 이런 눈속임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사실을 보도할 경우 앞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범죄나 사기 수법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모방 범죄를 유발시킬 그런 가능성이 큰 만큼 기사 선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부분 문화뉴스 코너에서 나간 2개 기사를 보면은 하나는 와인스턴의 여배우 30명 성폭행 기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체조 금메달 선수 13살 때부터 팀 닥터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요즘 성 관련 기사가 너무 많아서 식상한데 문화뉴스 아이템이 없으면 차라리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라도 안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앤이슈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물 위를 달리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YTN DMB의 이지사이언스는 부력을 다룬 지난 방송을 통해 배나 수상 스키가 아닌 사람의 발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재미있게 풀어줬습니다. 이지사이언스는 생활 속의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YTN DMB에서 방송하는 여러 가지 과학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부력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안겨줬습니다. 톡톡씨와 물음씨, 느낌씨, 이렇게 3명의 진행자에게 물과 관련된 것을 하라는 제작진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톡톡씨는 물냉면을 먹었고 물음씨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느낌씨는 샤워를 했는데요. 물의 부력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주제를 알려주기에 앞서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하게 될지 시청자들에게 궁금증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입부라고 여겨집니다. 물의 부력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실험 주제는 과학 원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과학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지사이언스의 프로그램 목표와도 어울렸습니다. 부력은 물체가 물이나 공기 중에서 뜰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뜬다라는 명제였습니다. 몸집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제작진 2명이 물속에 들어가 실험한 결과 무거운 사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부피가 크면 클수록 물이 물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세져서 보다 더 잘 떠오르게 된다는 건데요. 몸이 큰 사람들은 대체로 몸이 작은 사람들에 비해 지방의 양이 많아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잘 떠오른다는 겁니다. 과학 선생님의 설명 이후 바로 무게는 같지만 부피가 다른 경우에 대한 실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실험 사이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핵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무게는 같지만 부피가 다른 경우에 물속에서 무엇이 빨리 떠오를까에 대한 해답은 100g씩 무게를 맞춘 살코기와 비계, 껍질을 깐 귤과 까지 않은 귤, 껍질을 깐 바나나와 까지 않은 바나나 등을 직접 물에 넣어보는 실험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실험을 함으로써 부피와 밀도 차이에 의해 물에 뜨거나 가라앉게 된다는 원리를 보다 간단하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를 다룬 세 번째 실험은 진행자 3명이 시민 인터뷰를 통해 물 위를 걷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사실 시민 인터뷰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과학 상식을 동원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게 한다는 점에서 방송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즉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과 부력의 크기에 따라 물체가 물 위에 뜨거나 가라앉게 되는데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발견한 밀도와 부피, 중력과 부력에 대한 원리를 활용해 진행자들이 각자 선택한 풍선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물 위를 걷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데요. 앞서 보여준 원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었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유쾌하게 볼 수 있는 화면들로 꾸며졌습니다. 이지사이언스의 지난 방송은 간단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그래픽, 실험 화면 등이 풍부해 물의 부력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주제와도 어울렸고 보다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험이나 과학 원리와 관계없는 분량이 다소 많아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드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사이언스는 지금까지 2가지 코너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고 출연자 3명이 진행자이자 실험맨으로서 실험과 상황극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이지사이언스의 새로운 시도는 신선했던 만큼 앞으로 더욱 기대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명 한 식당의 대표가 연예인의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에 물리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해마다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에 물리는 피해 사고와 반려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YTN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위해 정보국에 접수된 개에 물리는 사고는 2015년 1,400여 건, 지난해 1000여 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같이 개에 물릴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폐혈증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의 인터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폐혈증의 간단한 정의, 감염의 위험성, 당뇨병이나 암을 오랫동안 앓고 있어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개 주인은 피해자의 부검을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면 사실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뉴스는 문제를 일으킨 개 주인이 처벌되더라도 외국에 비해 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견종의 이름과 사진을 함께 보여줬는데요. 외국어로 된 맹견의 종 이름이 시청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주의해야 할 견종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만 107만 마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반려하기로 한 동물이 안전하게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면 법의 유무를 떠나 사회와 잘 어울려 사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위해를 가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반려견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앞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들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